바로 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KBS 사장이 제가하고 오늘 취임을 하자마자 김민하 쌤의 신상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뭐 엄청난 건 아니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 날부터 매일 상상하고 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매일 이제 생각하던 일이 이제 벌어졌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못 나가시는 거예요, KBS에?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만한다고 했죠. 그만한다고. 하차 통보를 정확하게 받으셨어요? 하차 통보는 제가 아니고 이제 KBS 아침 라디오 방송 진행자가 받았죠. 김기아 기자. 네. 새로 네. 최경영 기자가 그만두고 맡아서 진행을 하던. 정확하게 이제 최경영 기자라는 분이 이제 아침에 최경영의 최강 시사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네.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만뒀어요. 네. 그만둘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맥락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잘리기 전에 내가 그만두겠다 뭐 이런 이유예요. 네. 근데 어쨌든 그거는 본인이 그만둔 거니까 그 프로그램은 계속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김기화 기자라는 분을 KBS 보도국에 있는 그분을 임시로 데려와서 진행을 시켰어요. 네. 그 임시로라는 표현은 새로운 사장이 올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사장이 오면은 뭔가 이제 결정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 김기아 기자가 진행을 하는 상황이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우리라는 거는 거기서 코너를 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패널들. 그 패널들은 그대로 일단은 가는 거죠. 네. 그 가는 상황인데 묘한 일이 있어요. KBS에 지난주부터 계속. 묘한 네. 일이 뭡니까? 인사가 난 것도 아니고 안 난 것도 아닌 상황이 계속 일어납니다. 앵커들이 뭐 줄줄이 막 그만두고 뭐 이런 것들인가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사장이 와서 네. 사장이 핵심적인 어떤 보직에 대한 인사를 내고 그 보직자들이 인사 난 사람들이 예를 들면 한겨레가 사장이 바뀌어가지고 네. 한겨레에서 무슨 사장이 무슨 인사를 내고 그 인사 난 간부들이 그 밑에 인사를 쭉 내고 이렇게 쭉쭉 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장이 안 왔는데 인사가 날 것이다라는 소문이 나고 그다음에 이미 인사가 이렇게 짜여 있다라는 소문이 돌고 그 인사가 짜여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근데 그 프로그램에 예를 들면 이런 데 나오는 김완, 송채경아 이런 사람들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래서 실제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요 직전까지는 있을 수가 있는 일인데 네. 그렇잖아요. 요 바꿔야 되지 않아? 이렇게까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바뀌었다. 네. 그래가지고 인사를 하고 송채경과 김한이 저희는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하고 사장이 안 왔는데 사장이 안 왔는데 인사를 하고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이 왔어요? 예? 다른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근데 누구로 바뀌는지 이런 거는 그래서 누가 결정한 건지가 애매한 상황에서 어쨌든 그 분들은 바뀌었어요. 어떻게 된 건지를 잘 모르는데 그런 일주일 상황에서 동안에 뭐 보통 방송사 프로세스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이상한 일들이 좀 있었고 KBS 내부에.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술렁술렁 하는데 그래서 드디어 어쨌든 어제 이제 사장 임명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네. 제가를 했는데 그날 저녁 때 사장 취임식도 안 했어요. 그럼 왜냐면 어제 임명을 제가 했기 때문에 취임식을 오늘 하는 건데 어제 저녁 때 이제 무슨 뭐 인사 갑자기 또 짠 하고 났는데 그 인사가 짠 하고 난 인사는 그동안에 또 뭔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는 인사 돌아다니는 인사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네. 그리고 그 돌아다니는 인사에서 아마도 그 돌아다니는 인사 중에 한 명이 쟤들은 나오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한 사람. 쟤들이 누굽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김한 총채경화가 나오지 말아야 될 것 같아 TV에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TV에.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그러면 자기 자리에 가서 인사권을 행사해야 되잖아요. 네.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인사가 났어요. 그래요? 원래 뭐지? 일주일 동안 뭔가 점령군 행세를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없어졌다 갑자기. 네. 점령군이 바뀌었다. 네, 새로운 사람들이 인사가 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쨌든 새로운 인사가 됐는데 그 사람이 어쨌든 라디오를 다 바꿔라. 주진우 씨 낮에 하시는 분은 그 프로그램 없애고 네. 특집 프로그램으로 대체를 하고 네. 아침에 그 라디오 프로그램도 김기화라는 사람이 아주 왜냐하면 국회에서 또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김기화라는 분이 기자인데 검언 유착 뭐 이런 거를 보도를 그분이 한 것도 아닌데 MBC가 보도한 건데 그거 좀 뭘 보도했다는 건지 인용 보도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그런 걸 보도하신 분이어서 아주 사고 뭉치니까는 그분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안 된다. 최경영 기자보다도 더한 사람이다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하지 말아라고 통보가 됐다. 네. 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이제 그 프로그램 한참 떠들고 나서 이제 들은 거죠. 그랬군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같이 그 코너를 진행하는 분은 이게 예를 들면은 그냥 뭐 개인 신상 때문에 그 진행하는 분이
그만뒀다 그러면은 네. 제가 또 어쨌든 이 프로그램이 또 살아있다 그러면은 뭐 역할을 하겠지만 그런 이유, 이분이 나쁜 사람이어가지고 어쨌든 이 프로그램의 방향과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 진행자를 바꾸는 거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뭐 같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네. 그리고 특히 또 새로 오신다는 분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뭐 성향이 또 그러면은 이 코드를 새로운 사장과 맞춰가야 되는 분이라고 하면은 그걸 이제 같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하겠다 이제 얘기를 한 상황인가요? 그거는 같이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정리한 것이죠. 아, 그러면 내일 아침부터 그 방송 최강시사는 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안 해요? 제가 알기로는. 아, 그러면- 그것도 어떤 알 수 없는 특집 방송으로 하는 겁니다. 아, 아침 라디오를 네. 뭐 매체집 편집장도 하셨는데 뭐 예를 들면 정권의 부침에 따라서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계속 생각해 왔다고 하셨지만 이렇게 뭐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인사를 교체를 하더라도 네. 기존에 있던 방송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 기간 동안 이끌어 간 다음에 사실 준비가 되면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대체제가 있어야 바꾸는 거잖아요. 이 그 업의 본질은 그 시간에 그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이 방송을 이 사람들 빠지면 어떻게 할 대체도 없이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하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목표는 그러니까 방송을 하는 게 아니죠. 방송을 안 하는 게 목표죠. 그럼 방송 안 결국 하는 것이 목표이다. 시사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뭐 시사 프로그램이 뭐냐를 정의하는 것에 따라 다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아침에 듣던 그러한 형식, 그러한 포맷을 시사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한다면 네. 그거는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뭔가 뉴스를 뭔가 전하고 있는 것을 시사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그건 계속될 가능성도 있겠죠. 제작진들은 제작 자율성 침해다 이런 적 10년 전에도 이러진 않았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언론 멘트로 나오고 있는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러니까는 이제 이명박 정권 때도 예를 들면 며칠이면 며칠,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기한을 두고 이 정리할 시간을 주고 왜냐면은 새로운 프로그램도 론칭을 해야 되고 진행자도 어쨌든 합리적으로 이제 뭐 선택을 해야 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뭐 또 청취자나 시청자들에게 인사도 해야 되고 그런 단계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시간을 줬대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 그 이상한 과정을 통해서 내려간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내려갔으면은 누가 그러면 새로운 진행자가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라디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뉴스 얘기하는 건데 네. 새로운 진행자가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은 저희 김만희, 송채경아 이렇게 진행하는 사람들이 뉴스 앵커 뭐 이런 네. 이런 안녕히 사람들이죠. 계세요 이미 인사를 했는데 안녕히 계세요라고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사람이 진행을 쭉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게 그동안 점령군 행세를 하던 분이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걸 정해줄 사람이 없어진 상태가 됐던 거예요. 일시적으로 어제. 그래서 이걸 진행할 사람이 임시로 진행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네. 그럼 이분이 그럼 계속 진행을 하는 거냐? 오늘 하루만 해서 내일부터 또 새로운 분이 그럼 오늘 하루만 진행한 분은 인사도 못하고 없어집니다 또.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으로 됩니다. 혼세가 됐다. 네, 그래서 혼란스럽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작 자율성도 침해인데 네. 그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도 우격다짐 주먹국으로 막 하고 있다. 이런 모든 게 전례가 없는 것이다. 제가 예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네. MBC 라디오를 진행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어준, 김미화 뭐 이런 사람들인데 여기를 이제 국정원이 퇴출시키자는 전략을 짜서 MBC에 전달한 문건을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 네, 보도를 하셨죠. 그때도 전략을 짭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우격다짐으로 하면 말이 나니까 뭔가 자연스러운 하차인 것처럼 최소한 모양새라도 그래도 다 알지만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누구는 4월 말 누구는 뭐 6월 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기 배분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엔 한 3개월, 4개월 걸쳐서 싹 갈았어요. 진행자들을. 근데 그래도 티가 나요. 다 보면 알죠. 근데 지금 이거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내일 무슨 KBS 사장님이 뭐 대국민 기자회견을 한다잖아요. 아.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걸 다 말이 되게 하려면 내가 진짜 예를 들면 그분들에게 계획을 짜준다고 하면은 네. 오늘까지는 정상적으로 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인사할 시간이나 이런 걸 주고 오늘 사장 취임식 같은 거 하고 내일 사장님이 이제 대국민 기자회견 내용이 뭐겠어요. 지금까지 KBS가 죄를 너무 많이 해갖고 죄송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분들은 자꾸 뭐 편향된 뭘 했다고 하니까 가짜뉴스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KBS 사장 뭐 취임 일성이 무슨 뭐 KBS에서 말이야
이거 KBS를 개인이나 단체 집단의 어떤 소신이나 이념을 실현하는 곳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야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네.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KBS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오자마자 우당탕탕 뭐 바늘에 바늘 허리에 실을 매는 방식으로 막 이렇게 막 하는 걸 볼 때는 그러니까 모든 욕망이 너무 투명하게 드러난다. 이걸 빨리 내리자. 네. 그만 얘기하게 하자. 저 사람들을 얘기를 하지 말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우리가 어쨌든 무슨 소리가 나가던 스피커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그 업의 본질이 없는데 야 이거 됐고 스피커 치우자 일단 조용히 시키자 그냥. 그냥 컴퓨터를 끄자 그냥 일단. 컴퓨터에 뭐가 나오는 건 상관없다. 자 이런 상황인데 10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이건 언론 장악이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방송 자율성 침해다. 내부에서도 뭐 바로 파업해야 된다. 투쟁해야 된다 이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 동안 앵커들이 하차하고 오늘 일요일 날 전화로 주진우 기자가 그 하차 통보를 받고 최강시사도 이제 이렇게 되고 했는데도 사실 반응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내부적으로 내부와 외부 여론 포함해서 이 상황은 평론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지금부터가 시작일 거라고 봅니다. 시작이다. 네. KBS 내부에도 흐름이 좀 감지가 됩니까? 시작인 흐름들이? 아니요, 흐름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좀 이게 구도가 이제 여기서 뭐 100을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KBS의 무슨 뭐 내부 인사도 아니고. 근데 그 점령군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자면 그 보수들도 약간 심경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거기서 볼 때도 이 박민 사장이라는 분이 외부인이고 낙하산이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주도한 인사에 만족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경이 좀 복잡해서 취임식에 그러니까 여기 KBS 내에 여러 노조가 있잖아요. 취임식에 그 여러 노조 중에 그 보수적인 노조 중에 한 군데 아직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좀 만족을 안 하는 분위기도 있고 해서 그게 좀 뭐 묘한 복잡함이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 발생? 그리고 이제 라디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편성이라는 부분은 당연히 이제 제작 자율성 침해라든가 이제 편성력 위반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진행자를 교체한다든지 뭐 프로그램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파급력보다 더 큰 파급력은 어디서 올 거냐면은 보도를 할 건데 취재를 하고 아이템을 발굴하고 보도를 할 건데 이게 없어진다든지 이걸 찍어 누른다든지 그다음에 이게 뭐 보도를 하려고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데 예를 들면은 어디서 전화가 가지고 엎어진다든지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기자들이 가만히 못 있겠죠. 요거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무슨 뭐 성명 내고 뭐 기수별로 뭐 입장 내고 하겠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 그러면 뭐 인사 내고 하겠죠. 인사 내고 어디로 보내고 하겠죠. 요러면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얘기가 클 거거든요. 시작될 거다. 상실. 그럼 요러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서로. 그럼 기자들이 이제 뭐 들고 일어나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은 근데 지금 상태에서 새로운 사장님하고 그 사장님이 이제 임명한 간부급들 인사 입장에서는 이게 좀 해봤으면은 계속 이제 좀 조직을 끌고 왔으면은 막 들고 나면 좀 다독이기도 하고 뭐 회유도 하고 좀 이렇게 뭐 이런저런 기술적인 뭘 발휘해 볼 텐데 지금 막 왔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또 보여줘야 되거든요, 힘을. 한번 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강대강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저는 일어날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는 아직 사장이 본격적으로 오지 않고 외부에서 때린 거여서 외부에서 때린 거에 내부의 일부가 호응한 거여서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 또 민주당 정권 시절에 KBS 문제에 대해서 사실 KBS의 이제 언론 노조 소속의 이제 KBS 조합원들도 평가가 좀 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애매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우를 갖춰갈 것이다. 억지로라도 갖춰지게 될 것이다.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분위기 볼 때는.